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지적인 어휘생활을 위한 우리말 탐사 강의를 맡은 김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흔하게 쓰여서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말들 중 알고 보면 재미있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냉이와 옥수수가 같은 곡물이라는 거 혹시라도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당연히 같은 곡물인데 이름이 다른 이유 뭘까요? 아마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강냉이는 출신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렴하게 팔리는 곡물이지만 그래도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에서 전래되어 강남이가 강냉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중국 장강의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강 지역은 따뜻한 곳이라서 알이 굵은 편인 거죠. 강냉이와 같이 출신지를 나타내는 게 또 있는데 강낭콩 아시죠? 역시 다른 콩에 비해 알이 굵습니다. 그렇다고 강낭콩의 원산지가 중국의 강남은 아닙니다. 원산지는 중남미인데요. 다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중국 강남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강낭콩이 된 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기존에 재배하던 곡식보다 알이 굵은 강남 출신 곡물들을 환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는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까요? 수수는 수수인데 옥처럼 굵기 때문에 옥수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이전에 수수가 재배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수도 한자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촉서의 중국식 발음인 슈슈를 그대로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의 나라인 총나라의 기장이란 뜻이죠. 채소 가운데 이처럼 중국 발음을 그대로 쓴 경우가 배추, 원래 중국 발음은 바이차입니다. 시금치, 원래 중국 발음은 치건차오예요. 배추는 우리말의 백채, 즉 하얀 야채다. 시금치는 적근초, 뿌리가 붉은 야채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이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채소 이름들이 알고 보면 한자였다는 사실 재미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동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봉 잡았다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보통 뜻밖의 행운을 거머쥐면 봉 잡았다고 하죠. 반대로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면 에이 황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주 쓰는 이 말이 봉황에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봉황은 상상 속의 신령한 새인데 봉은 수컷, 황은 암컷입니다. 두 글자로 된 동물 이름의 경우 보통 앞이 수컷, 뒤가 암컷인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원앙이나 앵무,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에 기린의 기나 린자를 쓰는 경우가 있죠. 기린은 고대 중국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기린 중에 한자를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기린은 본래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카의 키가 큰 기린이 아니라 중국의 상상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지개를 뜻하는 홍예도 수컷과 암컷이 있었어요. 고대에는 무지개도 신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홍이 수컷 무지개, 얘가 암컷 무지개였습니다. 다시 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컷이 외모가 화려하고 그런데 비해 암컷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려한 수컷인 봉을 잡으면 횡재하는 것이고 밋밋한 암컷인 황을 잡으면 이득이 없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글자에도 암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여의봉과 여의도입니다. 먼저 여의봉 이야기를 하면 손오공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중국의 고전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인 원숭이 캐릭터가 바로 손오공이죠. 그리고 여의봉은 자기 뜻대로 늘어나기도 오므라들게도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알려진 몽둥이입니다. 소설 속에서 손오공이 용궁에서 훔친 여의봉은 무게가 13,500근, 그 크기는 하늘과 땅 밑까지 닿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늘이나 송곳만큼 작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여의봉은 내 뜻에 따라 무엇이든 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이 가공할 무기인 여의봉을 가지고 각종 요괴들을 제압하죠. 여의봉과 비슷한 것으로 여의주도 있죠. 용의 턱 밑에 있는 이 신비한 구슬도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이 하늘을 날고 비바람을 만드는 것도 여의주의 신통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의는 일상에서 흔히 여의치 않아 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쓰지요. 내 뜻대로의 여의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수의나 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매를 할 때 입찰 등을 행하지 않고 판매자를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여기서 수의는 임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한강에 있는 여의도도 이와 관련이 있을까요? 여의도 강 건너에는 용산이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 방송국, 금융기관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 여의봉이 요술을 부린 것처럼 쓸모가 없던 섬이 상점벽해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한강에 사는 용이 가진 구슬처럼 생긴 섬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의도는 여의봉의 그 여의와는 한자를 달리 씁니다. 우리말에 너의 섬이라는 뜻이죠. 너 여자입니다. 앞으로 여의도를 지나게 되면 한 번쯤 그 뜻을 떠올려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있는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음과 뜻이 유사해서 헷갈리기 쉬운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